그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꿈동산 신한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바로 옆에 교산 이제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래서 네. 청약을 놓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게 네. 입주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내 집 예, 마련을 저는- 고민 중이신 것 같으세요? 네, 아니면 기존에 지금 이 아파트나 그 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근처 예, 어떤 궁금해요. 아파트 보셨을까요? 예, 지금 살고 있는 꿈동산 신한 아파트나 이제 네. 그 옆에 있는 대명 강변 아파트요. 네. 아니면은 좀 교산 3기 신도시로 청약을 넣어보는 게 어떨지 고민 중이신 거죠? 예, 그냥 네. 교산 청약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사 만나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여기 전세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거의 1년 됐어요. 그러면 저라면 이거 기다릴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그 3차 사전 청약 공고 뜬 거 보셨죠? 예, 근데 네. 제가 그게 공공 분양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공공 분양을 넣기가 조금 이렇게 힘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 본 청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게 되면 네. 요건이 안 되셨던 분들도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아. 물량 자체가 작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사전 청약 때는 그 물량의 배분 그 퍼센테이지를 좀 보면 당해 지역에다가 몰아주는 공급 물량이 한 30% 가까이가 돼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100%를 과천 그 거주자에게만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남에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1년 되셨더라도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 넘어가는 그 시기까지만 2년 요건 충족하면 이거는 다 해당 지역에 포함이 돼요. 근데 앞으로 뜰 물량들의 금액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특별 공급 물량이고 또 가격대도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많이 저렴한 측면은 있기는 한데 금액대가 많이 싼 측면이 좀 있어요. 6억대 전후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억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새롭게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지금? 지금 여기 아파트는 8억 초반에서 네.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2평 8억 3천 정도 나오네요. 연식은 네. 94년식이니까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고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이 가격 주고 매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네. 하남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물건들을 거래하시잖아요, 보통은. 근데 하남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 시청자님처럼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 이 6억이라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6억이라는 걸 보고서도 8억 주고서 새롭게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까? 그러니까 저는 거래가 붙으면서 가격이 항상 올라가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거래가 뜸해진 상태에서 얘가 예. 거래가 터지기는 더 힘든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신도시 분양할 때 인근 지역 특징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다려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근데- 될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전 청약을 이제 뭐 하고 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입주가 너무 네. 느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의 아파트도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전화를 드렸거든요.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 넘어가서 그게 준공까지 떨어지는 기간을 저도 개인적으로 2027년, 8년은 돼야지 이게 뭐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갖춘 상태에서 아파트라도 입주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일단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이걸 만약에 다른 물건을 그 기간 내에 사잖아요? 그러면 사전 청약 기회가 박탈돼 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전 청약을 왜 사전 청약이라는 걸 실시하느냐 이 의미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거 공급 대책 아니에요. 사전 청약은. 사전 청약은 뭐냐면 수요 분산 대책이에요. 네. 수요를 나중으로 딜레이를 시켜놓는 거란 말이에요. 사지 마셔라. 이미 당신은 집이 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 터지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작은 세대 수도 아니고 3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매입하신다. 그러면 대출 많이 안 끼고서 한 30-40% 정도만 끼고 나서 매입하는 것까지 말리기는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앞으로 이 지역이 거래가 적극적으로, 매매 거래가 적극적으로 많이 형성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 지역 그 근방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도 이렇게 막 많이 오르고 그러진 않은 걸까요? 저는 단기간 이제 내에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간. 뭐 10년 놓고 보면 물론 오르겠지만 단기간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줘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래라고 하는 게 이 모든 자산 시장의 힘인데 지금 가격에서 대출 끊어놓으면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힘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안정화를 좀 찾고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부채를 더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거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내가 좀 늦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고서 모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험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조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